근데 만약에 진짜 얘네가 떡상할 기회가 있다면, 만약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카지노 산업 분석을 해볼 건데요. 1.5배속 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백신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컨택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백신이 배포되는 기간은 좀 걸릴 텐데 좀 반박자 빠르게 주가들이 움직인 거 아닐까? 그래서 한 번 더 탑승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한번 카지노 관련 산업을 분석해보고 추후에 매수 타점이 보이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산업 분석, 카지노 산업 시작할게요. 네, 카지노 산업은요, 운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곳 빼고요. 그 한 곳은 바로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카지노 산업은 아무래도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이 도박하게 냅둔다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엄격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하여 첨단 관광 산업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세계적 트렌드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새만금 특별법 이런 걸로 굉장히 핫했던 적이 있죠. 카지노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카지노 마켓 시장 추이를 보시면 연평균 4%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 카지노 산업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줄어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국내 산업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내 카지노 업체 현황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총 17곳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는 딱 한 곳, 강원랜드 뿐인데요.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어떨까요? 국내 카지노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시면 강원랜드가 절반을 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매출액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9년 기준 카지노 매출액은 약 3조 원 정도의 수준인데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순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업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 카지노계 현황은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이 세 곳 모두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먼저 강원랜드를 살펴보시면 강원랜드의 최고 장점은 유일하게 내국인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대상이지만 호텔, 스파, 테마파크 등을 운영함으로써 단순 카지노라기보다는 좀 더 여행 상품에 가까운, 여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이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GKL은 외국인 대상 카지노인데 깔끔하게 딱 카지노만 운영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라다이스에 비해서 초기 투자 금액이 적고 재무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지노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소셜 카지노를 운영하는 W게임즈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업은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되면서 한번 얻어맞고, 여기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두 번 얻어맞고, 이러면서 주가가 쭉 내려오는 모습을 띄었는데요.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 최근 백신 발표가 있으면서 약간 기대감에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잘 볼 줄은 몰라도 지금 같은 자리면 확실히 공부해볼 만한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지노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카지노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드랍액에다가 홀드율을 곱한 구조예요. 이 드랍액은 사람들이 돈을 칩으로 환전한 금액을 말하고요. 홀드율은 이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얼마나 잃느냐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홀드율이 10%다 라고 하면 한 사람이 100만원을 썼을 때 10만원 정도를 카지노가 따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랍액이 얼마나 크고 홀드율이 얼마나 높느냐가 이 카지노의 수익 구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3사의 드랍액 및 홀드율 추이를 살펴보시면 유독 강원랜드가 홀드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과연 강원랜드 이용자들은 흑우인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이에 반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1%에서 15% 정도의 홀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의 로컬 카지노 같은 경우는 홀드율이 한 자릿수가 나오는 것도 많다고 해요.
그런 면에 봤을 때 흑우가 많은 강원랜드가 돈을 많이 버는구나 정도는 강원랜드 주주님들에게 좀 웃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3사 비교는 이 정도로 해보고 카지노 산업을 크게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특징을 크게 5가지 정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큰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부 규제가 심한 산업이다. 세 번째는 동아시아 각국이 카지노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소셜 카지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 5번째는 더 이상은 단순 카지노가 아니라 카지노를 리조트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큰손 VVIP가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이 카지노 산업에서 큰손 소위 VVIP는 매출에 꽤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실제로 이 VVIP들을 유치하는 전문 에이전트들이 있고, 이 에이전트는 환전과 롤링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냅니다. 이 롤링이 어떤 거냐면 큰손을 A 카지노에다가 꽂아주면 A 카지노에서 에이전트에게 일정 퍼센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그 정도로 카지노들이 큰손을 유치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죠. 반면 고객인 큰손의 입장에서는 이 카지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인테리어는 잘 돼 있는지, 즐길 거리가 많은지를 충분히 고려하겠죠. 그래서 카지노에 투자할 때는 이 카지노가 VVIP가 자주 다녀갈 만한 곳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카지노는 정부 규제가 굉장히 심한 산업인데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속칭 폐특법에 의해서 강원랜드가 우리나라 최초로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 폐특법은 1995년에 제정돼서 10년씩 2번 연장해서 현재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폐특법에 대해서 꽤 말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인천, 부산, 제주도 등에도 다양한 카지노들이 있는데 강원랜드에만 이렇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거는 너무 특혜 아니냐. 강원랜드가 독점이다 보니까 운영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1%도 안 되지 않냐? 이런 점들을 들면서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들은 내국인 독점 권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 특별법이었죠. 새만금 지역에 카지노를 오픈하게 해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야 우리도 경제 활성화하게 카지노 허용해줘 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겠죠. 다른 데는 안 해줄 명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다른 카지노에서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국가 입장에서도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걷는 것도 걷는 건데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이 도박 중독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 라는 윤리적인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도박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명절 때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실제로 2014년 도박문제관리 백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4%로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주는 게 굉장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카지노 산업은 굉장히 정부 규제가 심한 사업입니다. 근데 또 이게 규제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3번 때문인데요. 바로 동아시아 각국에서 이 카지노 사업을 양성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시아의 카지노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과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볼만 합니다. 먼저 베트남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트남은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가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하도 캄보디아에 가서 도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1년에 8억 달러 정도가 캄보디아 카지노로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나라 세금이고 국부인데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참다가 자국민 대상 오픈 카지노를 3년간 허용하고 나중에 연구해서 이걸 더 할지 말지 지켜볼게 라고 한 상황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도박에 대한 규제가 심한 국가였는데 아베의 지원에 힘입어 2018년 카지노법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역시 우리나라만큼이나 굉장히 도박에 능한 국가인데요. 일본 빠찡코 다들 아시죠? 일본도 굉장히 도박이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띠고 있거든요. 일본의 관광 자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본의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면
일본의 카지노가 관광 상품으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동아시아의 카지노 발전 추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지노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카지노를 무턱대고 막을 수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기만 하면 어차피 도박할 애들은 다 해외로 나를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세금 다 해외에다가 쓰고 오는 건데 이거를 또 지켜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카지노 산업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셜 카지노 시장의 성장인데요. 온라인 카지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셜 카지노는 오프라인 카지노랑은 고객층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카지노 산업 분석이니까 한번 넣어봤는데요. 해외는 소셜 카지노를 순수 게임으로 분류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 카지노는 모바일 시장 비율이 약 80% 이상에 달하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소셜 카지노 시장 전망을 살펴보시면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꾸준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소셜 카지노에서는 아직 별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W게임즈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얘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더 이상 카지노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리조트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에요. 강원랜드도 무슨 동물원도 만들고 스키장도 만들고 물놀이장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 도박장이 아니라 우리 리조트야, 가족끼리 즐기러 올 수 있는 데야, 간단하게 놀다 가도 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라다이스 역시 호텔, 스파 이런 걸 운영하면서 약간 놀러 오는 분위기? 단순히 도박하러 오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연인끼리 하루 이틀 묵다 가도 괜찮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카지노를 굉장히 관광지처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럼 카지노의 매출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바로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는 아예 한 도시 자체가 관광지화 돼버렸죠.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마카오에 사진 찍으러도 많이 놀러 가시고 공연 보러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카지노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뭉쳐있을수록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어요. 한 카지노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카지노를 옮겨다니면서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하루 있을 거 이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비를 진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부가적인 거고 가장 핵심은 이렇게 도시 자체가 관광지화 되면은 일반인들이 놀러를 굉장히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놀러와서 카지노 한두 판쯤은 해보고 가겠죠? 실제로 이 카지노의 관광도시화는 결국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마카오의 시장 규모 및 매스 비중을 살펴보시면 이 매스가 일반인 관광객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스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이 매스 비중이 성장한다는 건 아무래도 카지노 입장에서도 VVIP를 모시는데 혈안이 되지 않아도 되고 또 한두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수입보다는 이렇게 여러 명이 만들어주는 수입이 훨씬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카지노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고 관광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흐름에 가장 잘 올라탄 건 아무래도 인천의 영종도 같아요. 이 영종도는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를 꿈꾸는 것 같은데요. 이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이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 국제 여객수 5위인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영종도를 카지노를 활성화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겠다,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영종도 자체는 13조 5천억 원, 카지노 시설만 해도 6조 규모의 카지노 시설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굉장히 카지노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만 잘 개발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얘네가 떡상할 기회가 있다면, 만약 영종도 카지노에도 내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합법화된다면 이때는 정말 매출 피크를 찍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강원도 진짜 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천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찾아올 거고
그만큼 많은 돈을 쓰겠죠. 또 한국인들이 흑우 기질이 있어서 홀드율도 굉장히 높게 잡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영종도가 오픈 카지노가 허용만 되면은 진짜 초대박일 것 같은데, 굳이 그게 안 되고 외국인들만 올 수 있게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외국인들이 올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투자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영종도는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원랜드 하면은 강원랜드 모텔에서 잠자지 마라, 거기서 사람 한 명씩은 꼭 죽었단다, 강원랜드 가서 집안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인천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 그러면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투자 기회로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너무 TMI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지노 산업을 분석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카지노 기업을 하나 골라서 기업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요. GKL이랑 파라다이스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기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또 카지노 산업에 대한 본인의 비전은 어떤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